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은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멀고도 또 가깝게 느껴지는 이 독서. 바쁜 일상과 또 스마트폰의 유혹 속에서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20년 동안 1000여 권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또 그 속에서 자신만의 독서법도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허필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1000권을 읽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나눠보면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네네. 읽으신 네. 거죠? 네. 직장 생활도 하셨을 텐데 책을 읽을 시간이 언제 있는 거죠? 저는 책을 주로 이제 밤에 퇴근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 한나절 정도는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한번 보면,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반드시 빈 시간이 있습니다. 피트 드루크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자기 쓰는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책 읽기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어떤 기한을 했는데, 회의 자료를 만드는데 동장님이 9번이나 빠꾸를 실제말로 수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는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동장 앞에서 아무런 주장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8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 특히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책이라도 읽으면 뭔가 조금 채워지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취미보다는 책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서 나 자신을 좀 채워나가자, 세워나가자. 책을 그러면 읽기 전과 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좀 삶의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가 있었죠. 저는 책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일을 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 부서에 근무할 때는 이제 도시개발 관련 업무인데요. 도시개발 업무 중에서 가장 바이블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인 제이콥스가 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담은 거거든요. 그 책을 읽고 완전히 습득하고 나서 제가 다른 전문가를 만나고 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내 말에 힘이 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 성과도 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업무 성과도 물론이고 자신감, 그리고 그걸 또 궁금증이 또 생기니까, 책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가 뭘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면 박사학위라도 좀 해볼까 해서 박사학위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 덕분에 또 이제 국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한 2년, 3년 정도 경험하기도 하고, 제 삶의 많은 변화가 사실 책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독서법이 이렇게 뭐 책에 밑줄을 긋거나 이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밑줄을 긋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밑줄을 긋는 겁니다. 밑줄을 긋는 행위부터 시작합니다. 그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나에게 울림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가는 작업이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독후 활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문장을 옮겨 쓰는 거죠. 필사하는 거. 필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필사는 뺏긴다는 의미가 강한데, 저는 네. 문장을 훔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훔치냐? 훔칠 만큼 가치가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라고 하지만은 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먼저 훔칩니다. 훔치고 그다음에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책 내용 훈련 요약하기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훔치고 그리고 책으로부터 얻은 것을 적고 그리고 내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적고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은 네 가지를 저는 카드에 적기를 원하는데, 손에 잡히는 어떤 것에 자기 손으로 직접 적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두면 내 자신의 이게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그 책을 읽고 그 독서법을 한 권 한 권 다 실천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을 거의 씹어 먹다시피 책 읽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마지막에 또 카드에 적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책이 누구에게라도 쉽게 어떤 소재가 났을 때, 아, 그 책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 책 한번 읽어봐. 네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게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짧은 소설이에요. 이 화가가 어떤 비평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쭉 적은 소설인데,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 네가 다른 사람이 던진 공을 모두 다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이제 권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기억에 남게 되고, 누구에게라도 좋은 책을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아둔 카드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때 내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도 알 수 있고. 네, 당연하죠. 네. 본인이 글을 한번 써보시면 내가 연필로 쓴 거라고, 그리고 펜으로 쓴 거하고 글체가 다르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쓴 거하고 안 좋을 때 쓴 거하고 또 글체가 또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랬었지. 아, 이 책을 저도 그래. 이 책은 내가 어디 유럽에 가족과 여행 갈 때 읽은 책이야. 이런 것까지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종이로 내가 직접 썼기 때문에. 하지만 앱이나 웹에 쓰면 휴면 명조체, 휴면 고득체로 똑같은 글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자기 감정을 이끌어내고 머리에 시냅스를 연결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읽은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진짜로 내가 책을 기억에 가지고 있는가 해보니 이렇게 지도가 그려졌어요. 이게 총권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책은 이렇게 면으로 연결하고, 정신이 같거나 주제가 같은 책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한번 그려 봤어요. 강연도 많이 다니신다고요? 네, 많이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네.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강연할 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주로 네, 어떤 청년, 주로 이제, 네. 자기 금방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는 게 이제 자기 욕망과 연결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주면, 아, 이 책 꼭 읽고 싶어요. 나도 꼭 사서 읽어야 되겠다. 이건 내 얘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쓴 글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주, 한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글을 올리고 나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월요병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네. 월요일마다 좋아요 수가 하나라도 늘거든요. 그거 하나로 위로를 삼고 있는 거죠. 강연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질문도 있나요? 당신 책 정말 읽었다는데, 그래, 진짜 네가 뭐가 변했어? 네 삶에 제일 큰 변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통찰력이 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책을 읽고 갖고 싶은 게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을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질문이 끝나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답을 얻은 게 있어요. 제가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구나. 책을 읽는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쭉 읽으면 맥락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강연은 뭐 한정적인 어떤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 딱 그래요. 내가 책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를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를 들어오러 온 사람들에게 좀 해주자 해서 진심을 다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고르는 걸 추천을 이렇게 뭐 책을 어떻게 골라요? 무슨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네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럼 책을 읽기 전에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책부터 그럼 읽으면 되는 건가요? 동화책부터 읽으십시오. 아, 동화책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동화를 읽거든요. 네. 동화책의 짧은 이야기 속에 모든 그 맥락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부터 읽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게임에 관한 책부터, 무조건 자기가 관심 있는 책부터, 그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개발서를 무시하는 분이 많으시는데 저는 그걸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고명한 씨가 쓴 돈 버는 장사 이야기부터 읽으시고, 네. 글 잘 쓰기 위해서 김성옥이 쓴 무진기행 이런 소설을 필사한다고 결코 그런 실력이 일어나지 생기지 않습니다. 김정선 씨가 쓴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아니면 샌드라그스의 묘사의 힘 이런 책부터 읽기 시작하시면 하나씩 자기가 쓴 문장을 고치는 습관부터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단 그렇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인문서 문학예술 쪽으로 또 넓혀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책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책은 요술램프다. 요술램프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주문만 잘 외우자. 주문만 잘 외우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독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독서 습관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